2차전 지주 아직 바닥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지금 양시장이 또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특히 이제 코스닥이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 이 2차전 지주들 상승과 함께 또 반등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렇게 2차전지가 한번 상승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뭐 단기적인 흐름은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뭐 테마로 움직인 게 아니라 이렇게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줬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흐름은 좀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게다가 아직은 완전히 뭐 반도체라든지 특히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좀 부담이 있죠.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수를 뭐 받쳐주거나 혹은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은 좀 2차전지 쪽에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여전히 이 캐즘이 해소가 된 게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완전한 바닥이다, 혹은 우리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봐야 되기 때문에 바이앤홀드 전략을 이제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전에 상승 나왔을 때도 그랬죠. 제가 이제 10월 초에도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때도 지금 2차전 지주 아직 바닥이라고 확신하기 어렵다. 그래서 기회가 줄 때 우리는 좀 수익을 챙기고 나오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차전지 바닥이다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사실 좀 혼 좀 나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반기 내내 바닥이다라고 외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사실상 틀린 거죠, 이미. 근데 이제 여튼 지금 뭐 또다시 또 바닥이다 이렇게 외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걸 좀 확신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또 여전히 2차전지와 관련된 변동성을 줄 만한 대외 변수도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해소하고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좀 선방했죠.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당연히 떨어졌지만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컨콜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죠. 4분기에도 이 3분기만큼 유지를 못할 것 같다, 다시 좀 실적 악화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치상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좀 유의할 필요는 있다, 주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이 나오다가도 꺾이는 흐름들, 그러니까 배터리 셀사, 뭐 양극재, 그러니까 소재 기업, 뭐 장비주들 전반적으로 다 비슷하죠. 그래서 뭐 테마주, 전고체 테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바로 또 차익 실현이 쏟아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680 배터리 관련주로 추천을 드렸었던 뭐 세아 메카닉스, 뭐 이런 기업들도 보시면은 빠른 상승 이후에 빠른 반납이 좀 뒤따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며칠 좀 강세를 이어가다가 또다시 반납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오늘 타이밍을 좀 잘 잡아서 지금 2차전지주들의 좀 수익권이다 라고 한다면은 또 이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기 전에 좀 확정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기대감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 보시더라도 LG 에너지 솔루션, 사실 이전부터 뭐 공급 계약, 뭐 추가적인 수주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온 바가 있는데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거든요. 뭐 GM이나 벤츠 뭐 이와 관련된, 그러니까 포드죠, 포드. 포드와 벤츠와 관련된 추가 수주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폭은 좀 제한적이었어요. 그런 것들만 봐도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이 실적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을 해야, 왜냐면은 이 배터리를 팔아도 수익성이 안 나오면 크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담겨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뭐 에코프로 같은 이 양극재 대장주들, 혹은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좋은 리포트들도 나오고 했거든요. 뭐 철강주, 그러니까 철강 산업 부분에서도 조금 부담을 덜어냈고 또 바닥을 잡아가는 게 아니냐. 또 뭐 최근에 뭐 리튬과 관련돼서도 또 이슈가 나오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승한 만큼 거의 반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이라고 꼭 그러지 않으리란 법이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또 4분기에 대한 또 우려 역시나 남아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트럼프와 관련돼서도 역시나 이 전기차 뭐 보조금이라든지 뭐 이런 IRA 법안을 사실 뭐 폐지한다는 거는 어렵겠지만, 근데 이제 뭐 보조금을 축소한다라든지 뭐 이런 뭐 제재를 걸 수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턴어라운드다. 그 반도체, 지난 반도체가 12월 순 정도부터 완벽하게 바닥을 잡고 좀 턴어라운드를 했었는데 지금 그런 시기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전기차만으로 승부를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ESS나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수익을 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 그래서 지금은 테슬라의 급등으로 인해서 사실 조금 이 훈풍이 좀 이어진 거지. 지금 그렇다고 또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렇죠. 지금 국내 기업들의 배터리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중국에 대한 시장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실제로 중국 배터리를 중국 시장 내에서는 또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직은 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이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거는 좀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계속 가더라도 또 국내 2차 전지가 무조건 따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려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계속 하도 시장에서 바닥이다 바닥이다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차라리 조금 덜 먹고 재진입을 하는 게 맞지, 이 시간 동안 수익 드디어 가나 했는데 다시 다 반납하고 기다림만 계속적으로 길어지면 또 그보다 힘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PPT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좀 해드릴 텐데,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그냥 빠르게 지나갈게요. 보더라도. 음. 그래서 요런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4680과 관련돼서 이제 배터리 캔을 좀 제조하는 기업인데, 이것도 그때 보시면은 단기적으로 뭐 3거래일 정도 올랐다가 또 반납을 하고, 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또 슈팅을 했다가 당일날 반납을 하기도 하고, 또 세안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도 무려 30%가 올랐지만 그만큼 또 빠르게 이 상승분을 반납하고, 이런 게 실제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의 시총을 보게 되면 뭐 시총 그러니까 탑 10 정도만 하더라도 200조 중후반대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시장에 큰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중요한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해드린 거고,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600선 구간 지켜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려면은 뭐 반도체나 뭐 제약바이오가 좀 약세를 보인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가 좀 지켜줄 필요는 있겠죠. 게다가 지금 반도체도 그렇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뭐 상승이 엄청나게 가파른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2차 전지가 또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방향은 안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지금 계속 하락을 좀 보이다가 반등을 이제 막 저점을 잡고 반등을 시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전히 에코프로 BM 물론 알테오젠과 좀 벌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총 2, 3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엔캠이나 LNF 이런 것들도 다 코스닥 150에 있는 기업들이죠. 그래서 영향력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또 테슬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영업이익은 단순히 전기차로만 나온 건 아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투심이나 이 좀 불을 지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내년에 추가적인 30%의 성장을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힘이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제 트럼프 지지자로서 뭐 지원도 해주고 그런 상황이라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수혜를 보지 않을까 뭐 이런 목소리도 좀 들려오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어쩔 수 없이 또 중국에 대한 추가적인 뭐 제재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은 테슬라가 완전히 그걸 피할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슈들도 많이 들려오곤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터리 모듈 생산하고 또 4680 테슬라에 들어가는 4680 배터리도 양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포드의 13조 벤츠 계열사와 수조 원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연기가 됐었던 배터리 투자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조금씩은 집행이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는 그래도 주가가 좀 반응을 하더라, 이런 게 뒷받침이 되니까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2차전지 섹터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보시면은 이제 소재 기업들도 올라왔고, 배터리 셀사도 올라왔고, 역시나 여기는 소재 기업이고, 그 다음에 뭐 필옵틱스나 뭐 하나기술 DENT 이런 것들은 또 장비주들이죠. 그래서 지금 뭐 너나 할 거 없이 오늘 2차전지 섹터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트레이딩 관점이다라는 거는 아까 다 안내를 드린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냐 이번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잠깐 차트를 보고 가면 지금 보시면은 시세 초입 구간, 이번에 나왔던 시세 초입 구간을 보면은 지지를 받았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일정 구간 19,000원
뭐 18,000원이네요. 18,000원 구간은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 동원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눌렸다가 이때 시세 초입 구간 지켜주고 다시 반등만 들어가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이 봐도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뭐 에코프로나 LNF, 뭐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것들은 대장주들이니까 같이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또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게 있다. 먼저 이제 TCC 스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니켈 도금 강판 관련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로 인해서 이 배터리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좀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니켈 도금 강판 뭐 국내 유일 뭐 독점에 가까운 공급사로서 아까 보셨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본격적으로 배터리 양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이 밑에 하단에 있는 밸류체인주들은 좀 수혜를 보지 않겠냐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이미 이 캐파 증설 해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 이 전기차 산업이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부담 없이 이 매출 캐파를 같이 늘려갈 수 있는, 이미 투자는 해놨으니까 더 부담이 적겠죠. 그러면 기저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장기 이평선인데 지금 121 이평선을 아래 깔아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오늘 진입 시그널도 다시금 좀 발생을 해준 그런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타이트하게 잡고 가볼 수가 있겠죠. 뭐 21선 수준, 뭐 43,000원에서 44,000원 정도로 잡아두고, 이 구간 이탈 없게 될 경우에는 뭐 고점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5만원 구간 돌파 여부 보시고, 그 다음에는 또 매물대 구간이니까 뭐 5만 뭐 3천원 구간까지 열어두고 보시면 되겠죠. 돌파할 시에는. 그래서 계속해서 돌파 확인하면서 목표가 좀 상향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 보시면은 갭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이 갭을 메우고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은 부담도 덜어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전일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달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 소화하고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TCC 스틸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사실 WCP라는 기업을 가져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성을 보고 진입하는 종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WCP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총이 뭐 6천억 정도로 사실 엄청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을 좀 보냐, 이 주가 흐름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23년 중반 2차전지 열풍으로 인해서 뭐 87,700원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5,000원이 저점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연결을 해볼까요? 87,000원 구간에서 15,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네, 80%대 하락을 보인 거예요. 80% 초반대. 그래서 낙폭이 굉장히 좀 컸기 때문에 비교적 변동성이 좀 클 수가 있다. 실제로 오늘 같은 경우에도 15%로 비교적 변동성이 좀 컸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가지고 와봤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들, 아까 LG 엔솔도 그렇고 삼성 SDI도 그렇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장 가동에 대한 이슈들이 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 삼성 SDI와 관련된 겁니다. LG 엔솔은 아니고. 그래서 삼성 SDI와 관련된 기업으로서 또 같이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동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주시고 실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 음, 보시면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1분기에 6억까지 내려갔다가 2분기에 18억, 그 다음에 3분기, 이번 분기에 30억대로 좀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23년도 구간만큼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뭐 안정성을 보더라도 완전히 뭐 갑자기 뭐 재무 리스크가 생겨서 뭐 없어질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뭐 올해 기준으로 한 60%대,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뭐 5000%대, 거의 이 올해 기준으로는 거의 6000%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로만 봤을 때는 뭐 재무 안정성도 좀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좀 바닥에서 다른 종목 대비해서 더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러니까 상승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왜냐 요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수급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쏠리는 종목들 혹은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들로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뭐 삼성 SDI뿐만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와도 좀 호재가 있는데 이제 리튬 추출용 이온 교환막을 단독 공급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최근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서 뭐 요 기사가 나왔죠. 아르헨티나 뭐 염수 리튬 공장 준공 뭐 요런 이슈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또다시 이 리튬과 관련된 이슈들 가지고 추가적인 모멘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단기 이평선 상단으로 좀 올라오려는 모습이죠. 11 이평선 상단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자리인데 지금 21 이평선 돌파 여부를 좀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지금 2만원 구간에 저항성도 형성이 되어 있고 매물대도 좀 걸려 있는 자리다 보니 1차로는 2만원을 보고 가자. 그렇게 해도 지금 10%가 조금 넘게 나오는 구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면은 나쁘지는 않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히든 종목. 히든 종목의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혹시? 아마 2차 전지주들을 좀 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제 히든 종목은 바로 광무라는 기업입니다. 광무. 그래서 이제 엔캠과 관련돼서 크게 동조화가 좀 되는 주가가 좀 커플링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시면은 24년도에 굉장히 큰 이 상반기에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였거든요. 근데 엔캠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역시나 어때요? 24년 진입 이후에 크게 상승했죠. 광무도 보시면은 24년 진입 이후에 이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이 엔캠 관계사이기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대 주주가 아스틀라스 8000이라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엔캠의 이제 대표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엔캠
똑같은 흐름을 좀 보통 가져가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순환출자 구조로 만들어서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을 통해서 좀 수직 계열화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이 전해액과 관련해서. 그래서 엔캠과 좀 동조화되는 흐름. 그게 이제 광무랑 중앙첨단 소재라는 기업이거든요. 그걸 보면은 그래도 주가가 다른 2차 전지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좋습니다. 올해 들어서. 다른 기업들은 뭐 지지부진했는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흐름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어느 정도 상승분을 좀 반납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축소가 된 자리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점을 좀 연결을 하자면은 이렇게 추세선 하단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보더라도 한 4,200원 구간이 종가상 고가 수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3,755원이니까 뭐 4,200원까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어, 두 자릿대 상승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보고 4,200원 구간 돌파해서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당연히 목표가 상향해서 가져가게 되는 거죠. 음,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번에 이 광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주식 수합으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는 그런 효과가 있었거든요. 보시면은 보시면은 음, 지금 이 분기 실적입니다. 분기 연결 실적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900억, 400억 이렇게 나온 게 확인이 되죠. 단기 순이익이 갑자기 미친 듯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엔캠 주식을 가지고 팔아서 그런 겁니다. 음,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실상 뭐 크게 뭐 의미는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이거를 또 뭐 실적을 좀 내세워서 변동성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제외하더라도 안정성이 굉장히 좀 높은 기업이거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10%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 주식을 또 팔아서 그렇기도 하지만 이 유동자산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1550억 보면은 억 원입니다. 단위가 155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을. 근데 시총이 2천억이죠. 그래서 시총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좀 현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성 혹은 추가적인 뭐 투자 여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또 광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거든요. 한 번 상승이 나올 때 이렇게 크게 20%대도 상승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강한 탄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장중에 이런 슈팅이 한 번 더 나와주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떻다? 뭐 중장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수익 기회가 주어지면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4680 배터리 밸류체인 엔캠 전에에게 좀 들어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생산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체인주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현금성 자산 1550억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엔캠, 그 다음에 이 광무, 그리고 또 이피캠텍, 요 이피캠텍 같은 경우에도 좀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대 주주로 좀 올라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이제 세 개 기업을 통해서 수직 계열을 좀 만들었다. 전해액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 전지주들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올 때,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딱 그 시기만 노려서 봐주시고, 나머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투자하는 거는 방향성이 좀 나올 때, 적어도 뭐 대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수치, 뭔가 정말 실적으로 보여준다. 혹은 뭐 전기차 판매량, 뭐 광물 가격 이런 것들에 대한 반등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조금 전략을 달리해서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시점에 오면은 한 번 더 정리해서 공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렇게 내용 마무리했고, 방송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 추가적으로 이제 강호진 전문가랑 좀 함께 매매를 해보고 싶다, 나도 좀 수익을 같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개방송 이벤트 통해서 가입 진행해 주시는 게 제일 저렴하고 제일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장님께서 올려주셨죠. 1644-5607 혹은 유선상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 카톡방 링크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는데,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 운영자님께서 기간은 뭐 얼마나 더 드릴 건지, 그리고 가격 할인은 얼마나 해드릴 건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매주 화요일에 제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3시 반 시간 동안 장중에 똑같이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공개 방송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게까지 남아서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혹은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